네, 12시 시장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오셨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님들의 고민 전화로 좀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좀 씩씩하십니다. 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SK 이노베이션요. SK 이노베이션.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16만 2,500원에 53%. 16만 2,500원에 비중은 53%. 네. 지금 SK 이노베이션으로 지금 수익을 좀 내고 계시네요. 네, 그런데 네네. 얼마까지 올라가면은 그쪽인가 그것 좀 알고 싶어서요. 최대한 좀 수익을 내는 방법이 궁금하신 거군요. 네, 예. 그럼 들고 계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2달 됐어요. 2달 정도요. 그럼 네. 처음에 이 종목 사셨을 때 어떤 점들을 좀 좋게 보고 들어가셨습니까? 아니 이게 종유주도 되고 뭐 뭣도 되고 뭣도 되고 한다고 해서 그러시군요. 여러 가지가 포함됐다고 해서 그래서 잘 지금 올라갈 줄 알고 들었더니 왜 지금 18만 원대면 잘 오른 거 아닌가요? 아니 문자 19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더만 저거는. 알겠습니다. 최대한 또 수익이 냈으면 하시는 게 또 시청자님들 마음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우선 화면으로 정리하고 SK 이노베이션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이노베이션입니다. 매수가 16만 2,500원에 비중은 53%를 담고 계십니다. 자, 시청자님. 네? 네, 화면을 보시면 네 분의 전문가 이렇게 나와 계시거든요. 네, 네. 한 분 선택해 주십시오. 이강현 전문가님요. 네. HMC 투자증권의 이강현 대리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 이강현입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SK 이노베이션으로 목표가를 한 19만 원까지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 볼까요? 예, 일단은 싸게 잘 사셨네요. 싸게 잘 사셨고 19만 원 사실 지금 가격에서 19만 원이면은 뭐 일시적인 뭐 해외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이슈라든지 어떤 뭐 수급 요인으로라도 뭐 충분히 일시적으로 갈 수는 있고요. 다만 일단은 지금이 이제 1월이라는 점, 그러니까 이제 작년 12년도 4쿼터에 대한 실적 시즌이 이제 도래한다는 점을 조금 그거를 이제 약간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실적 시즌이 도래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이제 뭐 개별 종목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큰 업종별로 봤을 때는 여전히 뭐 IT 쪽이나 뭐 일부 제약 바이오 쪽 뭐 이런 쪽으로 이런 업종이 이제 4분기 실적 전망이 좀 양호한 상황이고 뭐 정유나 화학 쪽 같은 경우는 실적 전망 이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 주가가 어느 정도 SK 이노베이션을 비롯한 정유주라든지 화학주들이 좀 반등이 좀 강했던 것은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포트폴리오 매매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대형주들 중에서 특히 매도를 하지 않았어도 아마 비중이 많이 줄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을 사는 측면에서 비중이 좀 많이 줄었던 정유화학종을 좀 매수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단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소가 좀 주춤하면서 코스닥이 좀 강한 모습 보이고, SK 이노베이션도 다른 여타 거래소 대형주들과 비슷하게 주가가 이제 뭐 보합권이나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비중이 조금 크세요. 지금 수익도 좀 나셨고 비중도 절반이라는 점은 특히나 이제 정유화학같이 이제 변동성이 큰 종목을 비중을 많이 갖고 있다는 점은 조금 어떤 매매 스타일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다지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고, 일단은 지금 어제 늘리목 나오다가 19만 원까지는 뭐 일시적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 가게 되면은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줄이셔서 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 25% 정도까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예? 예, 처음에 그 19만 원까지 가면은 그 정도 갔으면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우선 그 근처까지는 일시적으로도 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쯤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 좀 줄여보자고, 한 반 정도 줄여보자고 말씀을 해 주셨네요. 그러면은 25%로 줄이라고요? 예, 지금 50%니까 반 정도 한번 줄여서 좀 더 가볍게 가지고 가보자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근데 19만 원까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그때까지 갈 수 있어요? 예상 언제쯤 올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님, 언제쯤 올 수 있을까요? 일단 1월 안에는 충분히 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1월 증시에 대해서 어떤 외국인, 특히 1월달 증시가 뭐 이제 뭐 통계적인 거지만 1월달 증시가 강했던 점, 그리고 특히 이제 1월달 증시가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온다는 점을 그걸 포인트로 잡았을 때는 어떤 정유화학주에 대해서도 외국인 수급이 조금 강하게 들어올 수가 있고, 여기서 19만 원이라면은 뭐 만 원 정도라면 한
퍼센트로 따지면은 뭐 10%가 채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1월 안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만 원까지 목표하는 가격 왔다면은 그 정도에서 비중을 좀 줄이신 다음에 추후에 다시 재매수할 기회도 언제든지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1월 안에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잘 보고 계셨다가 수익 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연락 주십시오.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SK 이노베이션 보고 왔는데요. 이번엔 게시판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 웍스 올려주셨는데요. 22,300원에 비중은 20%. 매도 시점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자, 이 종목 이관욱 전문가께서 진단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실리콘 웍스에 대해서 종목 의뢰를 하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디스플레이 패널 업종입니다. 이전에 그 LG 디스플레이가 그 업황 그 턴어라운드를 기록을 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던 거에 비하면은 실리콘 웍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저조한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15일경이죠. 11월 15일경에 이슈 때문에 그 한번 지금 그 블록딜이 그 실패가 되면서 그때 블록딜이 무산됐죠. 블록딜 무산되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었죠. 그 이후에도 단기 반등은 있었습니다만은 시장의 흐름이 다소 미흡한 관계로 지지부진한 그런 주가의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반등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적은 좋습니다.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업황에서 조금 그 소외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사실 올해 연초 같은 경우에 디스플레이 패널 업황이 조금 수급이 조금 많이 뒷받침이 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딸려가지고 지금 디스플레이 패널 쪽으로 상당히 업황이 괜찮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실리콘 웍스 같은 경우는 잠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주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이제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 시도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지난 2012년 5월 저점, 이 저점을 잠시 붕괴시켰지만 바로 회복되면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월봉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월봉이 이제는 반등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크게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이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히 상승 흐름은 나올 수 있지만 5월선이 지금 현재 하방이기 때문에 5월선을 안착한다면 추가 상승이 나오겠지만 5월선에 안착을 못하면 다시 조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리콘 웍스 같은 경우는 투매 마무리 이후에 그 다음에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 시도 21선 안착하는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여기 25,000원 부근 직전 고점이죠. 이 자리까지는 단기 상승이 가능합니다. 여기가 24,800원이거든요. 그래서 24,800원에서 그 다음에 여기 구름대 매물대 25,400원 여기 이 사이에 여기까지는 충분히 상승 흐름이 가능하니까요. 이 구간을 돌파를 못했을 때 이 자리를 돌파를 못했을 때 그때 매도하시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주가가 유지를 하고 있다가 다음 주 만약에 이 자리를 돌파를 못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자리를 돌파 못하면 그때는 분할로 일부 수익을 챙기시고 그 다음에 다시 저가 매수를 노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을 노리시기 바랍니다. 추세 안착된 종목 있죠? 그런 종목군들을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반등 시 수익 관리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리콘 웍스 반등 시 수익을 좀 챙기고 가자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계속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진단쇼 당신의 12시입니다.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예,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어떤 종목 저희가 봐드릴까요? 삼성전기요. 삼성전기. 매수가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98,000원에 네. 40%요. 98,000원에 비중 40%. 예. 이 삼성전기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최근인가요? 저기 조금 됐어요. 11만 원에 그때 갔는데 왜 네네. 이익 실현을 못하고 네. 또 이러고 있어요. 한번 그때 놓치신 건가 봐요. 그죠? 예. 예. 근데 또 11만 원대 올 수 있는지 잠깐 그러네요. 이번에 그러니까 궁금하신 점은 다시 11만 원의 기회가 올 수 있을지. 예. 예, 그쪽을 좀 알아봐 드리면 될 것 예, 또 같아요. 선절매를 해야 되는 건지 좀 뭐
엔화 약세 때문에 조금 걱정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님께서는 이 종목을 얼마나 들고 가실 수 있으세요? 시간은 관계없어요. 상관없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구성분은 화면으로 정리하고 11만 원까지 다시 올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입니다. 매수가 98,000원, 비중은 40%를 담고 계십니다. 자, 시청자님, 네, 화면을 보시면은 네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한 분 선택해 주십시오. 네, 이관욱 전문가님이요. 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삼성전기 때문에 고민을 하신다고요? 예, 예. 예, 매수가가 어느 정도 되시죠? 98,000원. 아, 98,000원요? 네. 예, 궁금하신 게 다시 11만 원대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거죠? 예, 예. 예, 다른 거는 궁금하신 거 없으시고요? 그건 이제 지금보다 더 떨어질까 그것도 걱정스럽고요. 아, 지금보다 더 떨어질까 걱정스럽다고요? 예. 예, 그러면 지금부터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들으시고 꼭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예, 예. 듣고 그냥 에이, 설마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셨다가 나중에, 낭패당하시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잘 듣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업종으로 꼽는다라면은 IT지만은 아몰레드 쪽으로 꼽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몰레드 업종의 대장주라고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테라세미콘이라든지 AP 시스템 등등 아몰레드 관련 중형주들이 반등 시도하는 반면에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다소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 95,000원대를 돌파를 할 때쯤 저도 TV에서 이런 종목군들은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때 단기 목표가를 11만 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10만 5천원에서 11만 원까지 잡아드렸었는데요. 자, 이 삼성전기가 말이죠. 지금 우리가 아몰레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에 사업을 했을 때 태양광 사업도 마찬가지죠. 처음 OCI가 굉장히 강하게 올랐던 게 뭐냐면은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했고 주목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강하게 올랐고 삼성전기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독과점이 없습니다. 독과점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도 아몰레드 사업, 저기서도 아몰레드 사업, 아몰레드 사업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독 삼성전기만 아몰레드 사업을 해서 대기업이라고 해서 실적을 강하게 낼 것이다라는 것은 조금 오산입니다. 실적은 꾸준하게 나오지만 업황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전만큼 그렇게 화랑기를 띠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삼성전기 같은 경우 지금 차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지난 주봉을 잠시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딱 매물대에 저항을 받고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점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고점에서부터 있죠. 고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지죠. 근데 이번에 돌파 시도를 했지만 결국에는 돌파를 못하고 다시 조정을 받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셨어야 되는데 체크가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월봉을 한번 보시죠. 월봉을 보시면은 이 주가가 지금 일목상의 구름대 안에 있습니다. 일목상의 구름대 안에 있는 주가는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주가가 상승했을 때 이 구름대를 돌파를 했어야 강한 파동의 흐름이 나오는데 구름대 안에서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조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요, 이제부터입니다. 뭐냐면은 지난달 저점이 98,000원입니다. 즉 며칠 전에 저점을 형성했던 지난 연말이죠. 12월 28일 날 형성했던 저점이 이 98,000원입니다. 이 98,000원을 이탈하면은 이 삼성전기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으며 95,000원까지도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여기서 이제 보유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정권이 나타나게 되는데 98,0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보유하셨던 게 조금 아쉽지만은 과감하게 매도 처리를 하십시오. 수술해 주고 나오시라는 겁니다. 다른 종목 좋은 종목권들 많으니까 과감하게 98,000원을 이탈하면은 청산으로 보시고 종가상입니다. 종가상. 잘 기억하세요. 종가 기준으로 해서 98,000원을 지켜주느냐 못 지켜주느냐. 종가상으로 98,000원을 지켜주면 보유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다시 이탈하면 매도겠죠. 그죠? 근데 종가상으로
98,000원을 갖다가 못 지켜주면 즉시 매도입니다. 아시겠죠? 98,000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지켜주면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은 이번 그 고점이 102,000원이거든요. 앞고점이 102,000원을 돌파를 하게 됩니다라면은 105,000원 부근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98,000원을 지지를 하면 보유, 이탈되면 바로 매도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예. 예. 손절가 98,000원을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요, 게시판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KG 이니시스, 오늘 그 전자 결제주 좀 뜨거운데요. 매수가 12,000원에 비중은 10%를 담고 계십니다. 매도 시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살구꽃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이관욱 전문가께서 진단해 주시겠습니다. 네, KG 이니시스입니다. 그 전자결제 관련주죠. 오늘 그 전자결제 관련주들 이제 그 이슈가 떴죠. 네, 뉴스가 뜨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전자결제 관련주 중에서 대장이 KG 모빌리언스죠. KG 모빌리언스가 상한가 갔다가 지금 상한가 직전에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종목이 결국 상한가를 유지를 해줘야 그 다른 종목군들도 다시 상한가를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KG 모빌리언스가 상한가를 들어갔을 때 이 종목을 못 사면은 다른 종목을 매수를 하려고 투자자가 그쪽으로 쏠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KG 모빌리언스가 자꾸 상한가 들어갔다 깨고 이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대부분 다 지금 KG 모빌리언스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KG 이니시스가 시세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유지를 못하고 윗꼬리를 달고 소폭 밀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여기서 고가권에서 어떤 그 매물, 강한 매도성 매물은 빠져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고가권 매도물이 강하게 빠져나오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 오후 시간에 모빌리언스가 상한가를 진입을 하느냐. 상한가를 진입을 한다면 이니시스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따라서 상한가를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강세를 보인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모빌리언스가 상한가 못 들어가면은 모빌리언스가 상한가 못 들어가고 오후에 밀리잖아요. 그러면은 KG 이니시스도 밀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화장실로 가실 시간이 조금 부족하실 겁니다. 모빌리언스 차트 띄워놓으시고요. 이니시스 차트 띄워놓으시고 모빌리언스가 조금 밀린다 생각되시면은 그때는 일단 일부 수익을 지금 비중이 10%시니까 절반 정도 수익 챙기시고 절반은 종가 배팅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오늘 고점 돌파 시도하는가 보면서 돌파 못하면 그때는 전량 매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모빌리언스 보시면서 모빌리언스가 상한가 들어가면 보유, 상한가 못 들어가면 절반 매도, 절반은 종가상 밀렸을 때 종가 매수,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오늘 고점 보면서 전량 매도, 돌파하면은 분할 매도 쪽으로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G 모빌리언스 보고 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현대 글로비스인데요. 네, 현대글로비스. 매수가 네.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23만 9천 원이요. 23만 9천 원. 비중은요? 50%인데요. 50%요? 네네. 높을 때 매수를 하셨네요. 언제 매수하셨어요? 이게 작년 9월, 8월 말 9월 그때예요. 그때 매수하셔가지고요. 네네. 한 번에 들어가신 겁니까? 그렇죠. 추가 매수는 안 하시고. 네네. 그러시군요. 그럼 현대글로비스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점들을 좀 진단해 드릴까요? 이거 뭐. 그쵸. 힘드시죠? 예. 네, 산 금액까지는 올 것 같지 않고요. 네네. 글쎄 이거 어떻게 했을지를 어느 정도 손절매를 해야 되는지 네. 뭐 참 답답하네요. 정말. 회사는 좋다고 하는데 네네. 왜 이렇게 뭐 추천도 들어오고 하던데 네. 이렇게 맥을 못 추네요. 그러게요. 이게 좀 사신 이후로 좀 수익도 나시고 그러셔야 좀 재미가 있으실 네, 텐데. 재미 전혀 없어요. 예, 그럼 우선은 최대한 좀 손실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좀 정리하고요.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대글로비스입니다. 매수가 23만 9천 원, 비중은 50%를 들고 계십니다.
자, 시청자님. 네. 네, 화면을 보시면 네. 네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 한 분 선택해 주십시오. 김대복 전문가님. 네, 김대복 전문가님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대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께서 현대 글로비스 참 높은 가격에 사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 볼까요? 예, 현대글로비스 오늘 조금 올랐는데요. 마음고생이 좀 있죠. 그렇지만 글로비스를 선정했고, 들어갔던 진입 가격 23만 9천 원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주가들이 어떻게 보면 원달러 환율과 N달러의 어떤 약세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좀 밀었다. 이렇게 보겠고요. 근본적으로 현대글로비스라는 어떤 종목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글로비스가 최근에 와서 자동차와 연관해서 같이 내리는 어떤 이런 흐름은 전체적으로 현대글로비스가 하는 일이 현대그룹사에 있는 종합 물류회사이죠.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가 좋아지면 현대글로비스가 당연히 좋아지는데 자동차 쪽이 그 N달러 약세에 따른 어떤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 어떤 이런 흐름이니까 지금은 약간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23만 9천 원이면 사실은 높은 가격이 절대 아닙니다.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단지 이제 신정부 18대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현재 보면 대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일감을 몰아주는 어떤 일들을 조금 자제시키는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런 흐름이라면 예전만큼 실적은 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러나 이제 현대글로비스는 자율적으로 현재 그 해운업에 대한 어떤 기반을 좀 더 확장하는 어떤 시장 흐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건 정상적인 모드로 진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우선 수급을 보면 최근에 이제 2, 3일 동안에 수급이 좀 나빠졌습니다. 수급이 나빠졌지만 그렇지만 절대적인 어떤 수급들이 이 종목은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하는 어떤 이런 종목은 아닙니다. 최근 수, 3일 동안에 매도 물량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밀었다 이렇게 보면 이 매도 물량은 크게 부담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현재 흐름상에서 그러면 트렌드는 중기적인 어떤 흐름이나 단기적인 흐름은 24만 5천 원을 찍고 나서 지금 현재 보면 누워있는 하향 트렌드 라인이고 어저께 중심 라인을 딱 깼죠. 그렇지만 여기를 보면 이제 겁먹을 공포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0만 원대에 지난 7월 달에 만들어졌던 저점 있죠. 이런 저점하고 지난 11월 달에 어떤 저점 그리고 어저께 오늘 만들어진 어떤 이 저점은 다중 바닥형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가 다중 바닥형의 흐름이 나온다면 현재 시장 흐름은 여기서 일정 부분은 반전의 고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 반등한다면 당연히 이 종목은 23만 5천 원까지 수직으로 들어간다. 기술적인 분석에 의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흐름에서는 단기적인 어떤 반등을 모색해야 되지 이 종목을 팔아서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이 8조에 가까운 종목을 50% 가지고 있는 것은 부담이 아닙니다. 근데 이 50%가 트렌드를 이탈한 자리에서 50%니까 부담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이 회사를 믿고 기다리는 어떤 시간의 가치를 시간을 기다려주는 어떤 전략이 좋겠고 위로 올라오게 되면 23만 9천 원대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23만 5천 원. 흐름상으로 위로 올라가게 되면 23만 5천 원. 이 자리가 청산의 자리다 이렇게 보겠고요. 이때까지는 기다려주고 이때 시장 흐름이 엔화의 흐름이 이제 변화되는 어떤 이런 시장까지 같이 겸한다면 여기서는 3분의 2까지는 청산하셔도 되고 만약에 엔화의 흐름이 변하지 않는다면 모든 포지션 자체를 청산하고 새로운 포트로 종목을 바꿔가는 전략이 좋겠다. 현재는 조금 힘들지만 홀딩 전략 제시해드리고요. 아래로 내려가더라도 추가적인 물타기나 평균 단가를 낮추는 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조금 기다려보자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23만 5천 원을 목표가로 잡고 네. 그쯤에서 좀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물타기는 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네, 우선은 그냥 있는 그대로 들고 가시기를 추천을 네. 해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또 연락 주십시오. 네. 자, 현대 글로비스 해결을 하고 왔습니다. 다음은 이제 게시판 볼 텐데요. CJ ENM을 올려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6,450원에 비중은 50%를 담고 계시는데요. 매도 시점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자, 이관욱 전문가께서 CJ ENM 진단해 주시겠습니다.
네, CJ ENM입니다. 그 방송도 하고 게임도 하고 영화도 만들고 뭐 음악도 그 만들고 하는 그 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타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에 비해서 탄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는 그런 그 이유도 있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그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접근을 해주고 있지만 시세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안 나오고 있습니까? 기관들이 안 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외국인들이 수익률 게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지난 11월 말부터 해가지고 4조가량의 그 자금이 들어왔지만은요, 그 자금이 결국에는 그 배당 성향의 그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배당 성향의 자금인데, 그 4조 같으면은 배당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몇백억 이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개인 같은 경우는 1, 2억 들어가 봐야 배당해봐야 얼마 안 됩니다.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죠. 자, 그렇다면 CJ ENM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사는데 왜 기관들이 사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그 타이밍 자체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자, 잠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CJ ENM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올해 또 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작년보다 올해 영업이익이 3분의 1가량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자,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이 61선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리죠. 여러분들께서 대형주라든지 그다음에 중형주를 매매하시는 분들, 뭐 개별주도 마찬가지겠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61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는 종목군들, 61선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되고 그다음에 다시 이탈했다가 그 다음에 회복을 못하고 있죠. 이런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은 전형적인 어떤 하락 패턴의 흐름을 보인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봅시다. 이번에 이렇게 61선을 돌파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26,400원 저가에서 잘 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보시지 못하시는 게 있죠. 뭐냐면은 저는 일목균형표를 보고 있습니다. 일목균형표를 보니까 여기 구름대도 있죠. 그죠? 61선 저항도 있죠. 자, 주봉을 볼까요? 주봉을 보시면은 주봉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20주선, 60주선 저항이죠. 여기 구름대 딱 하단 부위, 하단 부위에 받치죠. 자, 그 다음에 월봉을 보시죠. 월봉 아직까지 2평 돌파 못하고 있죠. 자, 61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61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그나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만 여기 구름대 매물대, 여기와 그 다음에 장기평 저항에 매물 받치거든요. 결국에는 이 자리까지 여기가 3만 원이 매물대가 되게 됩니다. 3만 원을 돌파하는 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구름대 61선을 돌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29,000원 구름대 상단 여기 돌파하면 못하면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즉 여기서는 이 자리는 사는 자리가 아니라 파는 자리고요. 29,000원 돌파 못하면 매도 관점 체크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J ENM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9,000원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원익 IPS를 갖고 있습니다. 원익 IPS. 네. 네, 매수가 얼마에 들어가셨습니까? 그거 6,400원에 지금 꽤 됐습니다. 오래됐습니다. 6,400원의 비중은요? 그 40%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차트를 보니까 한 여름쯤 매수를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아이고, 이거 오래 들고 계시면서. 저기 네. 추천을 해서 네네. 했는데 네. 그때 빠져나왔었는데 못 빠져나가지고. 아하. 한번 그 타이밍을 놓치셨고. 예. 예. 그러면 궁금하신 점은 어떤 점들을 저희가 좀 알아봐 드릴까요? 요것을 끌고 계속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올라오면 손절하고 빠져나와야 되는 것인지. 손절해서 뭐 다른 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는 건지. 갈아타야 되는 것인지. 네네. 너무 오래 이렇게 지쳐 있어가지고. 힘드시죠? 예. 너무 힘드네요. 지겹기도 하고요. 그죠? 예. 그럼 이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들고 계실 수 있는 기간은 여유 있으신 거고요? 예, 그것은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네. 놓고 가도 되기는 한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힘드신 점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익 IPS입니다. 매수가 6,400원, 비중은 40%를 들고 계십니다. 가지고 가야 될지 손절을 해야 될지 궁금해하십니다. 자, 시청자님. 네. 네, 화면을 보시면 네 분의 전문가가 나와 계시는데요. 한 분 선택해 주십시오. 네. 이관욱 네, 이관욱 전문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지긋지긋하시겠어요. 예.
원익이 원자만 들어도 그냥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냥. 그래요. 그냥. 예. 아,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예, 그나마 이번에 좀 반등이 나와서. 예, 그래요. 예, 오늘- 조금 예. 그 갈증이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예. 조금 더 끌고 가야 될지 아니면 말아야 될지 이 부분이 고민스러우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물을 좀 타야 되는 것인지 조금. 예,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투자자분들, 이제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뿐만 아니라 투자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수익 나는 100%를 잡았을 때 수익 나는 사람이 5% 미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5% 미만의 수익 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매수보다는 매도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수익 구간에서의 매도, 그리고 내가 손실 봤을 때 손절매의 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결국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손절매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거였죠. 이제 반등 시도를 합니다. 이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아몰레드 관련주죠. 반도체 관련주이면서도 아몰레드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실적이 나쁜 건 아닙니다. 실적은 그나마 그런대로 견고한 그런 회사지만 수급적인 흐름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어딜 봐도 기관들이 사주는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산다고 하더라도 찔끔찔끔 샀다가 팔고 나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역시 외국인들도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즉, 이 종목이 조정을 받았던 것은 실적보다는 수급의 밸런스가 무너졌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 원익 IPS 이제는 어느 정도 저점은 나왔다. 저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반등 시도가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전략이 중요하겠죠. 이제 여기쯤 올라오면은 이거라도 손실을 줄이고 내가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본전가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막막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드실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물타기를 해야 되느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 늦었죠. 늦었습니다. 늦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가 안 됩니다. 추가 매수를 하려면은 최소한도로 어느 가격대까지 기다리셔야 되냐면은 여기 이 가격대 즉 4,300원대나 거기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오겠습니까? 잘 안 오겠죠. 21선, 61선 이 지지를 여기를 지지를 하든지 조정 나왔을 때, 그 다음에 61선을 지지를 하든지, 즉 4천 약 600원대를 지지를 하는 걸 보면서 차후 조정 나왔을 때, 그때는 추가 매수 고려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장기평을 돌파를 하려고 하죠. 제가 항상 나와서 이야기를 하지만 주가가 장기평을 돌파를 못하는 주가는 대시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평을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시세를 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고, 특히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있죠.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들, 즉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들어와서 이 주가를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단기 고점의 매물은 돌파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직전 고점 매물대 여기 가격대 매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들고 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IT 쪽으로의 업황 호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수 흐름도 견고한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매도는 아깝다.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하시니까 기다리셨다가 4,600원 지지를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4,300원대까지 기다리시든지 그때 추가 배팅을 하시더라도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갈 때까지는 기다려라. 여기서 횡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주봉과 월봉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관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예, 원익 IPS 지금은 그래도 좀 보유를 해서 가지고 가보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궁금하신 점 해결되셨어요?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예. 답답해서 했는데 그래도 많이 해소됐습니다. 예, 그래도 좀 들어보시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시죠? 그래도 좀 우려치네요. 네. 통화를 하고 나니까. 네, 혹시라도 나중에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예,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자, 게시판 종목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 올려주셨는데요. 매수가는 1,600원이고요. 비중은 20%를 들고 계십니다. 손절하기엔 참 손실이 크신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욱 전문가님 오늘 인기 많으신데요. 다시 한번 진단 부탁드립니다. 예, 에이티넘 인베스트 1,600원. 이 종목은 창투주죠, 창투주. 근데 그 창투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대선 공약으로 인해 가지고 그 수혜를 받았던 그런 종목이죠.
즉 테마입니다. 그런데 1,600원대에 매수를 하셨더라면 분명히 11월 초순이나 중순경에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아마도 그 다른 여타 테마들이 강세를 보이니까 이 창투주들도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판단 때문에 들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종목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테마들은 아니다 싶을 때 손절을 못하면은 빠져나올 자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만큼 어려운 게 테마주들의 흐름이거든요. 특히 대선주들 같은 경우 말이죠. 최근에 이제 그 박근혜 테마들이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테마들은 많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거거든요. 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지난 1,600원대 물량 1,600원대 이탈을 하면서 지지부진하던 움직임이 상당히 안 좋았던 모습입니다. 안 좋았던 모습에서 최근 들어가지고 매집이 형성이 되고 있네요. 그죠? 최근 들어서 매집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 에이티넘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테마가 이미 붕괴됐기 때문에요. 큰 시세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즉 매수가는 무리입니다. 장기간 동안 보유하시더라도 이런 종목은 매수가가 무리예요. 이 종목이 어느 가격대부터 올라왔냐면 500원대부터 해가지고 3,000원대까지 갔거든요. 600% 이상이 났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다시 가느냐? 그거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손실을 감안하고라도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되는데 그 가격대를 어느 정도로 잡아드리냐면은 저는 약 한 1,200원대에서 1,300원대로 잡아드릴게요. 1,200원에서 1,300원대. 근데 이게 또 어려운 게 말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말이죠. 자, 61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여기서 61선 돌파하고 시원시원하게 가면은 그나마 테마들도 조금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는데 말이죠. 지금 이격이 있단 말이에요. 21선과 주봉상 5주선하고 이격이 있죠. 야, 이 주가라는 거는요.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2평과 떨어지면은 붙으려고 하는 성질, 2평과 붙으면 떨어지려고 하는 성질. 그러니까 이격 차이가 나면은 붙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조정 나오면은 이런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이런 테마주들도 다시 조정을 받는단 말이죠. 다만 저점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점 부근에서 저점 부근에서 어떤 알게 모르게 매집의 어떤 흐름 그리고 기운이 느껴지기 때문에 보유를 하신다라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1,200~1,300원대는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욕심내지 마십시오. 절대 매수가는 무리입니다. 1,200~1,300원대 오면은 조금 손실을 감안하고라도 과감하게 청산을 하시는 그런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에이티넘 인베스트까지 진단을 해봤습니다. 자, 내일 토마토 위클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고민, 포트 고민 저희가 해결을 해드릴 텐데요.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전화번호 2128-3388, 2128번에 3388번으로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진단쇼 당신의 12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미연아, 너 좀 사진